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전격 타결이 됐지만요. 하지만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함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민감한 이슈들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들은 한미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를 가능성 높은데요. 자,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반도체 관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지 시각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한다 이제 이야기를 해서 출렁댈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현재 주식시장 상황들 보면 뭐 반도체 관련주 주가 우리도 그렇고 또 뭐 미국도 그렇고 오히려 상승하고 또 상승했습니다.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투자한 곳인데 또 투자를 약속한 곳도 네. 빼준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굉장히 헷갈리게 하거든요. 네. 이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내용 볼까요? 근데 굉장히 이제 모호성 전략을 또 들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모호성 전략.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시일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리쇼어링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자국 내에 반도체 시설을 세워라. 이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외에서 이제 반도체를 들어오게 되면 또한 반도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겁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미국 내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을 약속하면은 관세 없다. 무관세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약속만 보니까 하면 됩니까?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약속만 해도 이거를 약속만 해도 무관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자막 나오고 있는데 화면 나오고 있는데 생산을 약속한 기업들에게는 고용 생산 규모와 관계없이 관세 부과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반도체 관세를 계속적으로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확장법 232조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이 법안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세를 100%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어깃장을 좀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 반도체 관세는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WTO에 의해서 실제로 정보기술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는 회원국 사이에 0%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0%의 관세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관세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마다 또한 나라마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각 나라의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바이든 정부 때 투자 약속을 하기로 한 거는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건 안 된다. 이제 트럼프 정부 때 투자하기로 한 그 투자 계획 발표 부분만 또 관세를 무관세로 해주겠다. 근데 지금 말이 굉장히 모호하고요. 또 하나가 이 100% 관세 나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 우리 전문가들은 최혜국 배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할 때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국 대우에 이 진에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네. 유럽연합은 반도체하고 의약품을 15%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15%가 더 낮으면 낮았지 15%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최혜국 대우는 날아간 건가요? 트럼프 한마디에?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최국 대우에 준하는 이제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EU와의 15% 관세 협정을 했거든요.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 EU의 15%면 우리도 최국 대우의 약속에 의해서 15% 관세가 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치에 맞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혜국 대우는요. 뭐 자막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부여하는 최상의 대우를 그 협약을 된 나라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 EU 쪽으로 15% 관세를 하면 우리도 15%를 해주는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일단 15%에는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깨기 전, 한마디로 이제는 깨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은 네.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00% 관세,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왕구 이제 교섭본부장이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15%의 이유가 책정이 되면 우리도 15%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맞습니다. 최국 대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그 최국 대우가 있는데도 좀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기업이 바이든 때 막대한 투자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장에다 지어지고 있는데 이걸 안 친다라고 하면 새로운 투자 계약을 발표해야 되는데 현재 오늘 주가를 좀 보면 삼성전자는 거의 1% 후반대 상승, 네. 하이닉스는 좀 제법 큰 폭으로 하락. 아마도 삼성전자는 더 투자를 한다 이겁니까? 네. 미국 언론에서도 삼성전자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애플, 테슬라 이런 맞습니다. 계획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희비가 요즘에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예. 분위기가 사실 확실히 삼성전자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이제 수주를 받았던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죠. 또 애플과의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약을 했다.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리쇼어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 계획을 밝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가 있죠. 이 파운드리는 이제는 팹리스로부터 이제는 뭐 설계 도면을 받아서 의뢰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곳이죠. 이미 오스틴에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일러에 곧 가동됩니다. 테일러 다 졌다고 해요. 가동을 하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없습니다. 미국에 지금 생산 라인이 없거든요. 근데 2028년까지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 패키징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도 크고요, 다르고요, 삼성전자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맞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든 때 한 거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뭐 자기가 임기 내에 있을 때 약속을 더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건 또 시장에서는 또 그 말조차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생산 공장이 미국에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또 시장 일각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하면은 무관세로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미 세우고 있는 계획을 잡았던 이거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뭐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선 일고 있으나,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확실히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 물량도 소화하고 테슬라의 칩 소형하려면 파운드리 공장을 또 증설할 수밖에 없다.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추가 투자니까 빼주는 것 같고요. TSMC도 저 1,000억대 바이든 때 약속한 거 외에 3,000억 달러를 또 추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어제 또 5% 이상 급등하기도 하고, 하이닉스도 아마 어떻게든 좀 약속을 투자 계획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평론가님, 우리 반도체 6월 우리 국제 수지를 봐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어제 자동차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동차 반도체가 잘하고 있네요. 반도체 수출 실적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6월에 경상수지가 나왔는데 142억 7천만 달러 흑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고요. 이게 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26개월 연속 흑자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역대 세 번째로 긴
연속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이제 추정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6월에 경상수지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바로 상품 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품 수지도 27개월 연속 흑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반도체라는 거죠. 네. 반도체가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효자 상품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하나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때문에 뭐 밀어내기 물량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반도체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대미 흑자 1위는 역시나 자동차고요. 2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를 본다 그러면 반도체가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대미 수출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호조가 나오면서 저는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애국 대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최애국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뭐 시장의 일각에서 있었던 그런 우려스러움 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제가 봤을 땐 미국도요 이게 100% 관세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가 맞아버리면 미국 제품에 대한 물건값은 뻔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100% 관세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겁주기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또 하나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미국 내 자국 내 시설 투자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회피할 수도 있는 분명히 전략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에 불고 있는 뭐 우려스러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약품 관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의약품 관세, 우리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도 이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는데 또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 발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게 시작하지만 1년 후에는 150%, 또 그 뒤에는 250%까지 관세율을 올릴 수 있겠다. 자, 약값을 250% 올린다. 미국은 건강보험도 잘 돼 있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네.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약품 관세 250%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의약품 관세가 15%에서 25%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근데 거기에서 사실상 관세율을 거의 뭐 150%, 250%까지 올린다는 거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이 자국 내 약값 안정화, 한마디로 이제 서민들에 대한 저렴한 약을 제공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관세가 이렇게 뭐 150%, 막 250%도 오르면 뭐 의약품 관세로 인해서 그 약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내용은 똑같아요. 자국 내에 이제 시설 투자를 해라 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의약품도 제약 공장을 지으라는 제약 얘기인가요? 공장 지어라 네. 계속적으로 투자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15%입니다. 현재는 2026년에 15%, 25%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150%, 250% 이렇게까지 단계별로 올리기로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화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제약 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거나 더 투자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의약품 가격이 높아진다. 미국 소비자들,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또 트럼프가 워낙 저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진출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K-바이오, 뭐 좁혀서 우리 K-제약 기업들, 우리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네. 있습니까? 지금 다국적 제약 회사들도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제약 회사들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서머피셔라고 있죠. 얘가 과거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만들어 갖고 되게 인기가 많았던 회사기도 하고요. 장비 업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마저도 지금 위탁 생산 시설 거점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그다음에 노바티스 이 세계 5위 제약회사거든요. 여기도 230억 달러 이제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밝혔고, J&J죠. 예, 존슨앤존스도 4년간 55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이제 투자하기로 밝혔어요. 그래서 예, 지금 관련 자료 나오고 있는데요. 일라일릴리도 마찬가지죠. 5년간 270억 달러 투자 규모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각국에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면 새롭게 더 추가하거나,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에 화답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내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공장을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공장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죠.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 좋은 만약에 공장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 진출이 굉장히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기회 요인도 되고 위험 요인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생산 라인이 자꾸 이제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력이 좀 잃어갈 수도 있다라는 좀 위험 요인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반대로 보면 기회 요인도 되죠. 이게 관세가 정말 의약품 관세가 된다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중국 쪽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틈을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또 노려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이 의약품 관세가 흘러가는 걸로 잘 모니터링해서 뭐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이 잘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요, 뭐 기업 자체야 뭐 나름 어떤 생존 네. 방향을 찾겠지만 우리 내수 또 지역 경제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비관세 장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쌀, 쇠고기, 뭐 구글지도 이런 것들입니다. 쌀, 쇠고기 아마 이 농산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도 이게 뭐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쌀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정상끼리 만나야 네. 진위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뭐 한미 정상이 만나면 이 부분이 아마 예. 명확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는 한국의 완전 개방 시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쌀 시장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쌀에 대한 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 예. 쌀에 대해서 이거 더 늘리지 않는다. 현행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 부분이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이미 99.7% 이제 개방한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였고, 예, 송미령 장관이 이제는 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농산물 시장은 97% 정도 개방되어 있다. 왜냐하면 99.7%는 사실상 이제 공산품 다 포함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90% 이상은 다 우리가 미국 시장이 개방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개방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희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 봤을 때는 아마 미국과 얘기하는 것과 우리나라 얘기하는 이런 그 비관세 장벽에 얘기하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그다음에 쌀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이런 것들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분명히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로 보고 있고, 이 부분 너무 예민해서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협정문에 아예 딱 넣어서 그냥 도장을 딱 찍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글 지도하고 이 온풀법, 이 온라인 플랫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이게 거의 언급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언급이 안 된 거지만 뭐 풀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는 관심들도 많아요, 국민분들한테.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비관세 장벽에서 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이 온풀법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법인데, 그러니까 독과점 규제를 막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정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게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나라 이제 플랫폼들일 텐데,
이 독과점을 막겠다, 그래서 규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정재계가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나라의 공정위와 맞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렇다고 미국 기업만 쏙 빼주겠다. 그러면 이건 역차별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규제받는데 외국 기업은 규제를 안 받는다. 그래서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고밀도 지도인데 1대 5천이거든요. 이게 완전 고밀도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반출해달라 구글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안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의 정재계가 한 몸이 돼갖고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요청하다 보니까 정말 좀 어려운 문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밀도 고정밀 지도죠. 고밀도 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군사 안보 측면에서 좀 반출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온폴법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만 규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원본 소스를 가림 처리해서 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 빠르면 오늘 중에 이게 구글 지도 5,000대 1입니다. 이 반출 여부를 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일본 얘기를 좀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숙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본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15%로 타격은 되긴 됐지만 백악관에서 또 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15가 기존의 관세 플러스 15였다. 근데 일본은 미국과 FTA가 없어서 뭐 2.5부터 3.5까지 다양한 관세가 있었잖아요. 진실이 뭘까요? 또 이게 사실이라면 자동차 말이에요. 일본 자동차가 15가 아니라 17.5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관세 협정 잘했다라고 전 선방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일본은 일단 15%에 묶었다, 상호 관세 묶었다, 뭐 자동차도 15%에서 협정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측은 아니다, 기존 관세 플러스 1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일본과의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 측으로 간다 그러면 직물 같은 경우에는 22.5%. 왜? 기존에 있는 관세가 7.5%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고기도 마찬가지죠. 기존 관세가 26.4%에서 15% 더해지니까 41.4%의 관세가 되거든요. 난리가 났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발칵 뒤집혔는데. 와, 관보에 아예 40%가 됐네요. 소고기는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이겁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발칵 뒤집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텐데 앵커님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한미 FTA에서 0% 관세죠. 거기에 최대 15% 해봤자 어차피 최대는 1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에서 이제 관세가 마무리될 거다라는 게 이제 시각의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되겠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매듭 좀 줘야 되겠고요. 또 정상끼리 이제 문서화된 마지막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짜야 될까요, 우리는요? 네,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문서화해야 된다는 거. 문서화해서 사실상 상호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우리에게 안겨진 숙제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합의된 해석이 통일성 있게 나와줘야 된다. 그 문서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한미 정상 이전에 오고 갈 겁니다. 실무진일 때. 그래서 최대한 이제 조선업을 지렛대 삼아서 이런 미시적인 부분, 비관세 장벽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국익 우선으로, 우리나라 국익 우선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이런 디테일이죠. 이제 이런 디테일의 힘을 좀 우리가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